안녕하세요, 롬파일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저 롬파일러 NPL 주호는 본캐는 채권 사업을 하는 롬파일러가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캐라고 해야 되나? 채권 일만 하기에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채권 사업이 모텔, 그러니까 숙박업의 프랜차이즈, 그다음 브랜드화를 지금 기획하는 단계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장이 지금 6군데고 거기를 브랜딩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뭐 나름 채권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 채권을 이제 소각하기도 하고 채권을 이제 익시트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요 근래에 채권 매입은 늘진 않았지만 채권 일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이 이제 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이 이게 채권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이 좀 뜨문뜨문했다. 그런데 이제 호텔 브랜딩 쪽으로는 또 영상이 앞으로 많이 이 채널에서 올라갈지 다른 채널에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제 영상이 많이는 안 뜨겠지만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을 보면 뭐 공간 대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호텔 브랜딩 쪽으로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뭐 채널 통합을 해서 채권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저는 사실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 저는 이제 이 어게인 유는 절대 아니에요. 어게인 유는 아닌데 어게인스트 민주당이다. 예. 정치적 색깔 드러내지 않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살아야죠. 뭐 상관없으니까. 제가 요즘 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인천의 AMC인데 AMC 한땡땡 AMC에 인천에서 아주 크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기로부터 제가 5억에 그 롯데캐슬 채권을 샀고 뭐 5억 4,500에 낙찰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고 이제 또 매각을 진행 중인데 이 업체가 규모가 크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채권 계산서 때문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윤 대표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NPL 좀 사주세요. 잘 되고 있는 이 NPL 사업을 왜 팔려고 하느냐 고민이 많대요. 이사진들하고 협의한 바 이 골치 아프다. 금감원의 제재와 규제 참 머리 아프니까 자기네들은 GPL만 하겠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격이 GPL에서 이제 NPL로 넘어가는 채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있게 이 아파트 채권을 많이 하시는데 뭐 빌라도 있고 아무튼 그만큼 지금 이 NPL 사업이 녹록지 않다.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 왜? 정부의 간섭과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 NPL 사업체가 전국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900개에서 이제 100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요 선을 이제 지키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늘어나면 뭐 내주는데 시간을 좀 끈다든지 또 규제를 좀 올린다든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업체들 중에서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제가 수치상의 데이터로 받았을 때는 한 10%라고 해요. 물론 이 중에 뭐 AMC들도 있겠죠. AMC, 뭐 유동화 회사들, 뭐 농자산, 뭐 KCU NPL, 수협 NPL 같은 대부들이 있을 거고, 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 회사도 있고, MCU도 있고, MCI 대부도 있고 하죠. 이런 업체들을 제하고 과연 몇 군데의 업체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느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영남의 큰 수협들 있죠. 대형 어느 수협, 어느 땡땡 수협, 신협들의 채권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제 3년 이상 채권만 관리하신 팀장님들도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는 9개에서 10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채권 매입 의사를 드러내서 계약금을 넣고 채권을 사가는 업체는 5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인즉 데이터상에는 10%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에서 0.5% 이렇게 소수의 업체가 활성화돼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제가 과연 합당한가 맞는가. 제가 예전에 이 금전대부 GPL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리드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 대부계는 이게 1금융권, 이게 2금융권,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한 이 3금융권으로 가야 된다. 이 큰 고객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내서 볼일을 볼 것이고 이 작은 돌멩이들은 밑으로 떨어져서 2금융권, 더 작은 고객들은 3금융권
정권에 가야 되는 이 아주 촘촘한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대부 금융계, 금융업계가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생태계를 모르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알지 못하면서 이 대부 금융계를 쪼기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인가제였죠. 인허가제였죠. 대부 NPL 채권 매입 주식업을 인허가제지만 이게 이제 허가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억 이상의 자본금을 늘려라. 두 번째로 20명 이상 상주시켜라. 이거 나중에 노조 생깁니다. 문제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문제죠. 금융회사의 지분 50%. 그러니까 저축은행 하나 만들라는 얘긴데 이 영세한 업자들을 없애겠다 이거. 자기네들끼리 해먹겠다 이거야. 이러면 되냐 이거죠. 생태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어감이 나빠. 그 업계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줄여라. 그러면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겠다 이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어게인스트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뽑았고 좋아합니다. 뭐 막 유튜브도 많이 봐요. 재밌어 해요. 촌철살인하는 그런 멘트들, X에 글 남기는 것들 다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데 이게 과연 결과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노빠였거든요. 근데 이 노무현만큼 성인이 있었나? 우리나라 정치계 역사상. 근데 이분이 좀 빨리 가셔서 내가 안타깝긴 한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과 같은 스탠스를 가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를 팔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이 문재인 정권이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그 학창시절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김땡땡 씨인데 녹십자에 있다가 이번에 뭐 또 바이오 좋은 대기업으로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때쯤부터 해서 미국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어요. 사서 지금 수도권 안으로 인서울해서 16억짜리 아파트를 샀대. 대출이 4억밖에 안 된대. 한 12억을 깔고 있는 거야. 뭘 해서? 대기업을 다녀서? 아니에요. 뭐 연봉이 높긴 하죠. 고수익자인데 이 친구도 이때 아파트를 영끌해서 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이닉스 성과금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제 친구는 부자가 되어 있더라. 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정권의 그런 외압과 그런 저항으로부터 이겨내서 그래. 원래 이 친구는 그 뭐지? 낙곰수 있죠? 옛날에. 낙곰수 팬이었어, 낙곰수. 막 이명박이 그 각하라고 부르면서 놀리는 어준이하고 막 이거 팬이었는데 이제 보수가 되어 있더라. 완전 민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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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지금 이야기 다 했어. 보고 있나, 김경태? 네 이야기 하고 있다. 네 얼굴 안 넣었으니까 상관없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뭐 했었냐면 이제 아비트라지 사업을 많이 했죠. 재정거래, 김치 프리미엄, 뭐 이렇게 뭐 미국에서 차 가져오는 사업도 했었고, 이 아비트라지라는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정부에서 그렇죠, 김치 프리미엄 사업을 제가 한번 발을 담갔었죠. 발을 담갔을 때 이때 유시민 씨가 말해요. 유시민 씨가 진짜 똑똑하신 유시민 씨가 코인 사지 마라. 코인은 이 스테이어블한 확실한 화폐가 아니다. 코인 사면 너희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 제 기억에 비트코인이 아마 1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이 넘어요. 1억 가까이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부업 하지 마라. 여러분, 주식이 과연 지금 들어가면 돈 벌까요? 예. 아무런 악재와 호재 없이 이 변동성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 돈이 이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저도 주식 공부를 했었거든요. 엘리엇 파동, 뭐 대세 3승, 대세 3파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아직 지금 파산 신청만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이 이재명 정권의 말을 내가 듣고 하지 않는다면, 이 저항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나는 나중에 내 친구처럼 지금 코인한 해서 돈 번 사람들처럼 부자 될 수 없다. Against 민주당. 절대 어게인 윤이 아닙니다. 그냥 어게인스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을 버는 세상이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잘 살아나기 위한 교보제예요. 그래서 근현대사,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 근현대사를 공부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걸 해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죠. 제가 살아오면서 유명한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 똑똑한 친구들을 만나요. 이 친구들이 김포한 친구, 김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했다가 지금 이제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과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그 뒤로 저에게 대부법인이 없어서 전화 온 또 이땡땡스가 있어요. 이분도 지금 법원에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도 하나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왜 이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법시국가에서 법과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법원에서 인도명령, 점유유전 가처분을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법원이 편을 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기반으로, 법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해야지, 이런 뭔가 불확실성이 있거나 뭔가 이게 이름이 자기 걸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들하고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 법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 우선 수익권부를 피담보부로 하는 채권을 소유하는 업을 해야 된다. 뭐가 선행돼야 된다? 이 채권들을 담보부로 하는 부동산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익시트 전략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요거면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습니다. 예. 일확천금을 번다고 해도 이런 불확실성과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